인자무적입니다. 인자무적이란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인자한 사람에게 대항할 사람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인자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제386강입니다. 세트한자는 한자를 세트로 해석합니다. 세트한자는 한자를 상식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질다란 의미를 가진 세트한자입니다. 어질다란 의미 중에 대표적인 한자는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는 어질다란 의미가 있고 자유롭다는 뜻도 있죠. 어질인자는 사람인변과 두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보통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지요. 또 두이자는 둘을 의미하고 한자에서 둘은 여럿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한둘을 말하는 것이고 둘은 여럿을 표현하고 셋은 아주 많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질인자는 사람들 여럿과 화목하게 지내는 관행이 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기술이 어진 것입니다. 어질다라는 말을 여러모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한자에서는 어질다라는 말을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호랑이 같은 사람도 있고 토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기술이 바로 어진 것입니다. 어질인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변과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두이자가 결합해서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기술이 어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은 어진 사람에게는 적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해라는 말도 있죠. 또 인천광역시의 지명에서도 어질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질유자도 있습니다. 어질유자도 어질다라는 뜻이고 너그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질유자는 집면자와 있을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면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있을유자는 있다라는 것으로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유자는 집에 있는 것이 어진 성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에 있어야 할 것이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진 성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발전하려면 집의 가풍이 어진 성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집안이 발전하려면 어진 성품이 그 집안의 가풍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집의 가풍이 어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만 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어질해야 되고 어머니도 어질해야 되고 가족 모두가 어진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어진 성품을 가진 그 집안이야말로 진정으로 발전하는 그런 집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집의 가풍이 어질다라는 것은 가족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가족 모두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질유자는 집을 의미하는 집면자와 있다라는 것으로서 존재를 의미하는 있을유자가 결합해서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어진 성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유화정책이라는 말이 있죠. 유화정책은 직접적 충돌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해결을 도모하려는 공건적 정책을 말합니다. 유화라는 말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질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질영자입니다. 어질영자도 어질다라는 의미가 있고 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질영자는 신하신자에 또우자에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죠. 그중 신하신자는 신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우자는 또 다시라는 뜻으로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될 때는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현자는 신하에게 주어진 재물로 행동하는 것이 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하가 어진 신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공동체든 충분한 재물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발전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한정된 재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자의 신하들이 자기의 주어진 권한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임금이 일정량의 재화를 내보이며 이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그 신하는 이 재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쌓여가고 결국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한강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점검하지 않아서 한강다리에 문제 생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다만 한 개라도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아무것도 점검을 안 해놓고 예산이 없고 사람 타령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전역에 펼쳐진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진 신하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지럼자가 표현하는 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지럼자는 신하로 의미하는 신하 신자와 반복적인 행동으로 의미하는 또자와 재물로 의미하는 두개 패자가 결합해서 신하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 있죠. 우문현답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이 어리석지만 현명한 대답을 했을 경우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현명하다고 할 때, 성현이라고 할 때 어지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질량자입니다. 어질량자는 어질다라는 의미도 있고 좋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질량자는 삐친 별자와 그칠 간자로 구성되었지요. 이 중에 삐친 별자는 삐침을 의미하고 비롯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칠 간자는 그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서 아무 곳에나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그 문제를 그치는 것이죠. 삐친 별자와 그칠 간자로 구성된 어질량자는 핵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어진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진 행실은 마음의 핵심, 즉 성품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누구나 노력한다고 어진 성품이 있는 것이고 어진 태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본심에 어진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 본심에 있는 어진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게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질량자는 핵심에서 비롯되는 마음이 어진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미풍양속이라는 말이 있죠. 미풍양속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말합니다. 또 양심이라는 말도 있고 양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 어질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질량자입니다. 어질량자도 어질다는 의미가 있고 살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어질량자는 말씀 원자와 서울경자로 구성되었지요. 이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울경자는 서울, 수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사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량자는 말씀을 서울에서 할 때는 어지러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난다고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 가서나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말을 해도 그닥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조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자신만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멸망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임금이 사는 서울에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서 임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임금에 거스르는 것은 반역죄고 멸문지화의 1등 죄목이 되는 것이죠. 서울에 가서 말을 할 때는 어지러야 된다라는 것이 어질량자의 뜻입니다. 성품이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에 가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어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해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량은 살펴서 이해한다는 뜻으로서 남이 헤아려 이해함을 높여서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의견을 잘 이해해달라는 뜻으로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바다의 자를 써서 해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양해라는 말이 있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 때 양해라는 말도 어질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어질다라는 것을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은 것이라 설명합니다. 마음이 너그럽기도 해야 되고 착하기도 해야 되고 슬기롭기도 해야 되고 덕이 높은 여러 모양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품이 어디에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를 평화롭게 발전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화목하게 발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어진 마음이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자에서는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질인 자처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질 유자처럼 자기 집안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진 태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맡아서 진행시키는 사람에게 신하의 능력,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하의 능력 같은 어진 태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질 양자처럼 사람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성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어진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 늦고 확실치가 않습니다. 각 사람들의 본성에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모두가 헐뜯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골고루의 요인들이 그 공동체에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틀림없이 화목할 것이고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어질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화목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질다라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셋 단서로 해석해봤습니다. 이 어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질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나게 하려면 어진 태도가 각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그 어진 태도가 나를 평안케 하고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